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3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1% 가까이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5% 정도 하락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 매도 진행했고요. 2,400억, 3,500억 정도 각각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00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340억 매수하면서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하락 멈추고 상승을 좀 하는 듯 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여전히 이제 121선 근처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좀 이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분위기이고요. 네, 외국인 투자자 특히 그동안 많은 매수를 진행하다가 연속적으로 매도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매도로 다시 전환을 하면서 어제 매수했던 것을 또 이탈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7월 31일 내일까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다가오는 분기 MSCI 리밸런싱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확실히 코스피에서 이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도 3,500억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지금 금융 투자 이외에도 다른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고요. 최근에 금융 투자가 매도를 반복하면서 좀 흔들어주는 모습이긴 하지만 확실히 지금 전반적으로는 수급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반등다운 반등을 하는 듯 하면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0.5%까지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한번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조금씩 매수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 대세를 이렇게 바꿀 만한 그런 수급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해외 투자자도 지금 니케이 마지막에 반등하면서 진행됐지만 부합 수준이고요. 상해 종합도 크게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이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 부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미국 원달러는 1.8달러 정도, 1.8원 정도 올라가서 1384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여전히 비슷한 1380원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선물입니다. 선물 지표는 지금 미국 증시 약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크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일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특별하게 글로벌 증시가 반등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75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유가가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천연가스도 2달러까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렇게 국제유가가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대체 에너지에 대한 힘이 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신재생이라든지 원자력 테마들이 좀 이 국제유가 하락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국제유가가 심각하게 많이 내려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4.17%로 국채금리 진행 중이고요. 마찬가지 크게 변화 없이 지금 저점 부근에서 유지 중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8월달 들어가서 이제 CPI 지표라든지 그런 물가 지표가 새로 발표되는지를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30원 상승했고요. 0.16% 상승했습니다. 18,56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특별하게 움직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제 하락했다가 반등을 했는데 크게 움직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시간의 거래도 거의 없었고 일별 거래도 500만 주 수준으로 별로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에서 조금 이제 이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한 며칠 정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해서 이제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으로 진행을 하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18,500원이라서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하지만 이전에 올라가던 그런 상승폭 하나면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금방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어떤 일이 졌던 일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 지켜주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121선 근처에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뭐 특별하게 오늘 진행사항 된 거 없기 때문에 가볍게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급도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24만 주, 8만 9천 주 매도하면서 진행되었는데 뭐 특별하게 수급 움직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도 4만 4천 주 매도했고요. 투신 5만 2천 주, 연기금 투자자는 이제 매도를 좀 끝내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가 끝나고 매수로 이제 전환되기 시작하는지 좀 체크할 거고요. 나머지 투자자들도 뭐 크게 움직임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잔고는 이제 계속 늘어나는 분위기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더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계속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73만 주 정도로 2만 주 정도 또 공매도 잔고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늘어나던 그런 이 속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요. 요 속도가 줄어서 진행되는지 계속 또 공격적으로 다시 늘어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공매도 잔고도 지금 오늘은 특별하게 움직임 없었고요.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42만 주 상환이 되었고요. 전날에는 34만 주 상환이 되었고요.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잔고가 1325만 주까지 감소했는데요. 이렇게 계속 감소해 가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상세를 보시면 추정 물량은 거의 비슷했고요. 21만 주 정도. 그래서 전날과 전전날 매수했던 거 뭐 그대로 뱉어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은 21.5% 정도로 계속 진행 중이고요. 뭐 체코 원전 수주전 이후에 특별하게 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변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평균 수준 21.5%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물량을 흔드는 그 과정에서는 더 이상 이제 물량 확보를 하지 않고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흔들어주는 패턴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거래원을 보시면 뭐 신한증권이 어제 반대로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 JP모건은 매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패턴과 좀 반대로 이제 수급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신한증권은 매도보다 매수를 더 진행했고요. 반대로 JP모건은 매도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 이제 또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새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이 달 전에 또 마지막 이 날짜죠. 그래서 내일 또 이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JP모건과 저 신한증권이 또 이 리밸런싱 관련해서 물량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공매도 잔고를 늘렸던 것인지, 그런 것들을 천천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특별하게 오늘 볼만한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빠르게 이제 다들 좀 뭐 특별한 상황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오늘 소식들도 크게 뭐 전해드릴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큼직큼직한 소식들 하나씩만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력 사업이죠. 원자력 산업을 좀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산업에 정권에 대한 입김이 없어야 된다. 원전 수출에 뒷받침을 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지금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가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체코 원전 수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덤핑 수주라든지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 폄하를 하기 시작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아주 큰 경쟁자를 이기고 그렇게 뭐 덤핑이라고 주장하는 가격을 제한했을 때도 사실 우리나라가 따낼지 안 따낼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니까 그것을 까내리기 위해서 이전에 조용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한 숟가락씩 숟가락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되든 지금 이제 민주당이 되든 상관없이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 이미 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절차들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서명을 했고요. 바이든 이제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후보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 이전에 지금 이제 이미 서명을 해서 이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지금 원자력 산업 확대에 대해서 지금 밀고 있고요. 그렇다고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게 아니죠. 재생에너지도 같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확대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얘기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는 재생에너지가 늘리는 추세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원전 확대를 멈춰야 되고 원전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그거와 다르죠. 오히려 이제 원자력 발전을 늘리면서 재생에너지도 같이 늘리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재생에너지만 늘렸을 때 한계가 오기 때문이죠. 그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확대를 줄이고 원전을 없애면서 재생에너지로 어떻게 그 전력을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그 덤핑이라고 얘기하는 가격이 중국산 태양광과 해상풍력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가. 그것을 이기면서 우리나라 덤핑 가격으로 덤벼드는 그런 재생에너지 시장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저렇게 이제 특별 법안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지금 이 산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밀어준다라고 하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는 지금 저가 수주가 아니다라고 산업부 장관이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한 기당 하나 9조 3천억이 맞냐라고 따지면서 실제 사업비가 한 기당 12조인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9조 3천억에 건설할 수 있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전 수주 금액의 60%가 체코 기업으로부터 기자재나 부품을 조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두산 스코다 파워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는지 참 의심스러울 정도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스코다 파워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이 유럽 전체에 터빈과 기자재 납품을 수행해 왔고요.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라든지 이런 여러 국가에다가 터빈 관련 기술을 납품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체코에 이미 네트워킹을 형성해 놓은 상황이고요. 두산 이 자체가 이제 두산 스코다 파워의 생산 역량을 확대시키고 이렇게 무탄소 에너지 생산 이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 거기서 현지 고용을 한다면 두산 직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체코 정부가 그것을 이제 다 없애고 우리 신규 인력을 고용해라, 그리고 신규 기업을 활용해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잘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수주전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수주하는데 도움도 주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덤핑 수주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굉장히 눈살 찌푸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단가, 그 다음에 UAE 원전의 단가보다 훨씬 후하게 쳐줘서 12조, 한 기당 12조 원을 이렇게 쳐준 거고요. 체코 정부에서 우리나라 자체에 손을 벌린 게 아닙니다. 그 12조 전체를 체코 정부에서 지금 감당할 수 있을 수 있고요. EU 텍소노미 자체에서 지금 밀어주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EU 텍소노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고준위 특별법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계속 막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시비를 걸면서 계속 재생에너지만 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태양광 깔아다가 낮에 이제 태양이 지고 나면 밤에는 뭘로 이제 전력을 돌릴 건가? 해상풍력, 그렇게 좋아하는 해상풍력이 지금 이제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단가가 얼마인가? 그리고 터빈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모두 외산인데 그 비싼 외산 터빈 다 들여가지고 과연 그 단가를 뽑을 수 있는가? 우리나라가 수출할 때는 덤핑이라고 시비를 걸고 우리나라가 비싼 터빈을 도입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게 무슨 이 상황인가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지금 현재 정부를 계속 까야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추진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밀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 중립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에너지라는 것은 중립적으로 봐야 되고요. 지금 에너지 추세가 왜 원자력 에너지로 다시 갔는지를 물어본다면 확실히 대답할 수 있죠. 재생에너지 밀다가 재생에너지 부족하니까, 재생에너지로 감당 안 되니까 다시 원자력으로 간 겁니다. 이게 원자력이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간 겁니다. 세계에서. 그것은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거를 인정하지 않나요? 2017년 때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가 위험하다. 원자력 에너지 추세가 떨어진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맞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먼저 선두주자로 재생에너지를 밀고 있던 유럽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를 왜 인정하지 않냐고요.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은행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산업은행에서도 네, 이런 수출에 대해서 지금 체코 원전은 지금 산업은행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추가적인 뭐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사우디 원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계속 네,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미국과 사우디 관계 개선에 의한 우리나라의 사우디 원전 수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달에 나왔던 소식에 의하면 이제 미국과 사우디가 관계 속도 개선을 내고 있다. 개선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재선 시에 탄력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재선할 확률이 조금 있죠. 네, 지금 상당히 이제 높다가 최근에는 이제 민주당의 그런 대선 주자가 바뀌면서 좀 이제 박빙까지는 왔는데요. 아무튼 지금 누가 되던 간에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중국과 사우디가 2파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중국과 한국이. 근데 저 덤핑 수주라고 하는 이 내용이 중국이 지금 체코 원전에 들어왔을 때 입찰 가격보다 우리나라가 싸다라고 뭐 얘기하는데요. 이 사우디 원전에서는 중국 단가가 훨씬 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불리한 입장입니다. 근데 사우디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 염두를 해두고 중국을 줄까 한국을 줄까 하는 거고요. 지금 결국에는 미국을 선택했을 때는 한국으로 사우디 원전도 올 가능성이 큽니다. UAE 원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원전 지금 입찰 진행할 건데요. 중국, 러시아, 이렇게 한국, 뭐 미국 이렇게 4파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거기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단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이제 중국이 공격적으로 네, 투자를 할 거고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UAE 원전에 대한 추가 발주권도 좀 이제 입찰 결과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호기에서 4호기까지 지어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저런 저렴한 공격이 UAE 원전에서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덤핑 가격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해외 수출 걱정할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온 나골 해상풍력이라든지 그런 중국산 이 값싼 태양광과 해상풍력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격받고 있는 그것부터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시비 걸지 말고요. 네, 빨리 해상풍력 특별법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이 국산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터빈 개발 업체들이라든지 태양광 패널 개발 업체들이 그런 이제 값싼 중국의 가격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저런 뭐 청문회에서 계속 이제 상대를 까내릴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이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원전에 대한 확대도 일부 인정을 하면서 우리나라 산업 확대를 위해서 이 값싼 이 저가 공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외산의 이 기술력을 도입할 때 값비싼 그런 이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네,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죠. 그게 이제 정말 우리나라 산업을 생각하고, 네, 우리나라 산업 확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네, 국내 시장은 정말 이제 신물이 날 정도로 좀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도 이제 피드 2단계 계약 체결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도 본격적으로 설계에 참여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SMR 관련해서는 뉴스케일 파워 수주가 거의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갑작스럽게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네, 9달러까지 지금 떨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최근에 낙폭이 큰 상황인데요. 참 이제 이 공매도 리포트 관련한 이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작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의문점, 재무에 대한 취약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하다가 SEC라고 해서 네, 이 미국의 그런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이 뉴스케일 파워가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출처가 미국 헤지펀드거든요. 네, 공매도를 활용하는 이 헤지펀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공격한 이 헤지펀드, 그죠? 네, 채권 원조 수주했는데 주가 빵 띄우고 공매도 때리면서 주가 쭉 눌려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헤지펀드에 의해서 뉴스케일 파워도 또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지금 원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충 이제 읽어보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관계자가 이미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헤지펀드에서 주장한 SEC에 대한 조사가 금시초문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어디서 또 저런 얘기를 끌어다가 지금 공식적으로 썼는지 뉴스케일 파워 대변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저 이 소식 이후에 뭐 추가적인 입장이 없다면 다시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또 한 번 저런 이제 확실하지 않은 소식으로 주가를 뚝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단 얘기가 이제 뭐 기술에 대한 그런 이 상용화 가능성이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많다. 뭐 요런 얘기거든요. 결국엔 설계가 NRC 인증받은 게 지금 현재 모델과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전 모델이 설계를 바꾼 이유가 열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모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메가와트가 이제 너무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78메가와트로 이제 용량을 늘려서 진행을 한 거고요. 요거를 이제 인증받는 상황인데 사실 용량을 줄이는 게 더 어렵지 용량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뉴스케일 파워가 NRC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이제 이 기간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는데 확실한 방향을 계속 이용해서 저렇게 주가를 흔들고 있는 저 세력들이 굉장히 부도덕적이죠.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뚝 떨어진 주가는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 지금 SMR을 밀고 있고 이제 스탠다드 파워라든지 그런 확실한 이 수주 소식이 좀 들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뉴스케일 파워도 상반기 중으로 좀 이 그 스탠다드 파워와 계약을 확정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큰 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도 사실 그 소식과 함께 한번 이제 2만 원대로 쭉 점프를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무리수 합병에 대해서도 체코 원전 때문에 모든 걸 결정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좀 있고 그 다음을 위한 이 두 번째 타석이 좀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두산그룹은 지금 이제 합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두산 밥켓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주가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계속 주가가 이렇게 밀리고 떨어진다. 당연히 실패하죠.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행사해야죠. 제 평균 단가와 점점 이제 비슷해지는 주가까지 떨어질수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 청구권 행사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행사에 대해서 손익 분기점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댓글로 정정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일반적인 소득세 비율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식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세율이 매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주주냐 소액주주냐 일단 나뉘고 소액주주 기준으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대기업이죠. 중소기업과 중소 중견과 대기업이 또 나뉘는데 우리는 소액주주이면서 대기업의 이 매수 청구권 행사자이기 때문에 20%에 대한 세율이 매겨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 20%에서 추가로 이제 이 수익금에 대한 지방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2%에 대한 추가 세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22%가 세율이 매겨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공제 금액이 250만 원이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거래세까지 세금이 매겨진다. 이걸 이제 언제 양도소득세를 내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매수 청구권 행사하고 그 뒤에 이제 자진 신고하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자진 신고하시면 되고요. 요거 신고하지 않으면 이 세금 내지 않았다라고 해서 과세를 매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매수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또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공통적으로 내가 수익금에 상관없이 소득세가 22%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대주주분들, 그죠? 대주주라고 하긴 좀 그렇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내 단가가 낮은 사람들도 이제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이득을 보는 구간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이 경영진 입장에서는 무조건 2만 500원 정도 위로는
맞춰놔야 됩니다. 네, 그 이상 아니면 지금은 합병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지금 주가 떨어진 거 뭐 합병 때문도 있지만 체코원전 그 장난으로 수주 분명히 좋은 소식인데 웨이스팅하우스를 활용해서 또 이제 주가를 떨어뜨린 그런 사모펀드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대로 가면 우리는 28,800원에 매수 청구권 행사해서 이득 보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28,890원보다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매수 청구권 이제 행사해서 지금보다 손해를 덜 보는 구조로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단가가 더 높은 분들은 매수 청구권 행사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당연히 내지 않겠죠. 왜냐하면 수익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7월 11일에서 7월 12일까지 들고 계셨던 분들, 그 전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이어야 되고 13일부터 매수해서 지금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은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9일에 기준일, 그죠? 합병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일이 29일이었지만 25일까지 기준일이 선정이 되어서 들어갔어야 되고요. 내가 13일에 매수해서 25일까지 들고 있었다. 그러면 합병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합병 반대 의사 할 수는 있지만 청구권은 행사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 무조건 9월 초에 합병 반대 의사 표시를 해야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주주 이 총회에서 합병 결정이 이제 반대가 되었습니다. 반대가 결정이 되었으면 매수 청구권은 당연히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25일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